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저희 오늘은 음악 감독님 겸 지휘자이신 손성동 감독님 모시고 저희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겸 그 상임 지휘를 하고 있는 손성돈이고요. 또 지금 이제 한국 아시아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에서 이제 총감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네. 이거 촬영하시고 또 내일 모레 또 급하게 또 외국에 나가셔서 뭐 얘기해주셔서 계속 외국에서 활동하시고 이러느라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또 있으셨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2018년도 애틀랜타 국제지휘자 콩쿠르에서 2위 써먹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휘자라는 네. 직업이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어린 친구들도 계실 거고 네. 또는 지금 무언가 이런 쪽에 궁금함을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네네.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자면요. 간단하게 이 지휘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지휘자를 보면 뭐 학교 합창단 지휘자부터 뭐 교회 지휘자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직업 지휘자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프로페셔널 지휘자가 많지가 않고 크게 보면 이제 지휘자를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로 본다고 하면 처음에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오페라 그리고 이제 합창 지휘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오페라 쪽을 맡고 있고 그 이제 학교 전공 자체가 이제 그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휘냐 합창 지휘냐. 저는 지금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스트라라고 하시는 것은 악기 연주로 네, 교향악단.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합창지휘는 합창단을 네, 네. 지휘해 주시는. 네. 오, 그렇구나. 그럼 오페라는 오페라는 네. 이제 그 성악가들이 연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제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합창단들이 이제 어떤 종합적인 음악이죠. 근데 오페라 지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영역에 들어가요. 인터뷰 전에 좀 네. 정보를 많이 좀 살펴봤는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네. 음악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좀 종교적인 건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피아노도 치고 뭐 기타도 치고 이렇게 좀 악기 연주를 좀 자연스럽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좀 더 집중하게 됐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음악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나. 처음에 연주로 먼저 시작을 네.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 뭐 지금이야 이제 지휘자라는 게 알려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악기 연주를 하고 작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지휘자의 세계를 알게 된 거는 좀 나이가 들어서 20대 때. 사실은 지휘자라는 직업을 접하는 게 저희는 드라마로 좀 많이 네. 접해서 뭐 베토벤 마이너스 막 이런 맞습니다. 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약간 절대 음감 같은 것도 네. 가지고 계시고 아주 미세한 것도 다 네. 캐치를 해내시잖아요. 네. 그럼 그 음악적으로 그런 게 좀 타고나셨던 건가요? 타고난 그냥 음악적인 것보다 좀 성향이 리더의 기질이 좀 있었고 뭔가 만들어가는 거 있었고 지휘자가 예민해요 실제로. 네, 그 음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민해야 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그 베토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직업이 알려졌죠 세상에. 네. 근데 뭐 그 드라마처럼 실제로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네. 똥덩어리. 베토벤 바이러스 이후에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진 클래식 곡들이 최근까지도 제가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대중에게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지휘자를 알린 되게 고마운 프로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지휘자분들은 대부분 절대음감이다 이런 네. 소리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절대음감만 아는데 이제 절대음감이랑 상대음감이 있어요. 네, 절대음감은 뭐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음으로 듣는 거고 이제 상대음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가요를 이렇게 들으면 코드나 이제 화성이 이렇게 들려요. 3, 2, 1.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 이제 곡이 이렇게 짜여지고 이제 작곡이 됐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직업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죠.
좀 편하게 감상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예, 그리고 이제 음악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음악 감상을 많이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삶이 음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악이나 이제 소리를 좀 안 듣고 좀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오히려 쉬실 때는 진짜 소리를 음악을 안 들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쉴 그러니까요. 시간이니까. 네. 어릴 때 이제 연주를 통해서 네. 이제 대학교의 지휘학과를 네. 진학을 하신 거죠. 네, 오케스트라 지휘. 사실 음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필기 시험, 뭐 수능 같은 것도 보시겠지만 그 외적으로 실기 관련된 것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한테 뭐가 베이스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지휘를 공부한 사람들은 없고요. 네. 피아노나 작곡이나 뭐 악기들을 연주하다가 그 다음에 지휘 과정을 밟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 저는 이제 베이스가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고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이 있는 줄도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몇 개 없어요. 예, 예. 그리고 한 사람을 뭐 20, 30명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손가락에 꼽히는 인원들 뭐 어쩔 때는 1명, 2명, 3명 이렇게 뽑으니까 1년에. 근데 보통 예술을 하신다라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보면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 네. 맞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악기도 되게 비싸고 네. 레슨비도 만만치가 않고 그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때 뭐 수영 강사도 하고 이삿짐 센터도 나르고 이틀을 열심히 일하면은 한 번을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반드시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는 건 아니. 반드시 돼야 되는 면이 사실 커요. 근데 그것을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뭔가에. 있고 우리 집은 막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을 못 해주시니까 네. 아예 나는 저쪽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진짜 지휘자님처럼 스스로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악기는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휘자는 오케스트라가 악기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이제 뭐 악보를 공부하고 뭐 피아노를 치고 이거 외에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데 지휘자들이 오면 이제 몰래 거기 들어가서 연습을 보는 거예요. 악보를 체크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거 오케스트라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있어요. 한 달짜리가. 그럼 저는 그 공연 전에 무대 연습할 때 몰래 들어가는 그 기술을 제가 익혀서 그거 사실은 되게 철저하게 막 통제를 해야 굉장히 것 같고. 쉽습니다. 그 악기 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때 네. 같이 따라 들어가면 돼요. 뭐 따로 추리 카드가 있다거나. 사실 한 번은 뭐 정명 선생님 공연하시는데 도쿄필이 왔는데 거의 경우가 엄하더라고요. 왜냐면 세계적인 지휘자님이니까 늦었어요.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가서 그런 지휘자용 악보를 딱 갖고 와서 두드리니까 뭐 거기 시큐리티가 나와서 누구냐 해서 정 선생님 저 제자인데 지금 악보 심부름 갔다 왔다고 이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편 이제 조금 불안하기도 한 게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 많아지셨다가 근데 지금은 아마 힘들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지휘자님한테 걸렸어요. 한 번은 당신 누군데 그렇게 연습할 때마다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지휘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인데 어깨동무를 하더니 나도 어릴 때 그랬다고. 숨어서 오지 말고 내가 허락했다고 그러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진짜. 네, 그게 행운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휘자는 악보를 공부하는 직업인데 뭐 이걸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지휘자님들이 화장실 가시거나 그랬을 때 얼른 들어가서 악보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체크하셨구나. 예.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이렇게 디카가 있었으면 좀 찍었을 테지만 눈으로 빠른 순간에 이렇게 했어야 됐죠. 그 뭐 악보 안에 그 연주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다 네, 체크가 그게 되는 지도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노하우와 그쵸. 비밀이 네. 딱 공개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은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뭐 윤용훈 지휘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제 브람스 심포니를 딱 주시더라고요. 내 거 가지고 공부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감동했었죠. 그러면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신 다음에 네. 과에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어떤 거를 좀 배우나요? 일단은 음악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화성학 그리고 작곡법 뭐 시창청음 그 지휘자니까 당연히 피아노 해야 되고 또 악기를 또 아주 최고로는 아니어도 악기를 이해할 만큼 악기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좀 지휘자는 리더십에 관련된 그 과목들이 좀 있고
전체 단원들을 다 네. 컨트롤하실 수 있을 정도의 네.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네. 말은 아끼고 심플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를 만난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한 단원들이기 때문에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할 때도 왜냐면 제가 지금이야 뭐 음악 감독 지휘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지휘를 한 것보다 악기를 연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밑에가 아니라 같이 내가 존중하고 배워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분들도 되게 오래 하셨고. 그죠. 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본인만의 곡에 대한 그런 확실함이 있으시니까 서로 네.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뭐 카라얀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카리스마로 눌렀는데 그 단원들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 이제 기싸움이 있잖아요. 1대 100이라고 하는 저희는 지휘자님 저희가 지휘하라 그러면 못 하는데 지휘자님 5분 보면 저희는 점수 매겨요. 맞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막 데뷔를 한 지휘자인데 정명훈 선생님을 포함해서 뭐 여러 지휘자들 다 봐왔기 때문에 평생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감사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뛰어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데뷔했을 때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그분들이 불만 있을 때도 있어요. 음악적인 견해에서도. 그래도 좀 겸손하게 물어보고 좀 뒤에서 많이 제가 확실히 어떠냐. 그러니까 지휘자이지만 좀 내려놓고 그분들한테 공부를 좀 했죠. 같이. 그리고 사실 이 지휘자분들께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라인이나 학벌, 뭐 유학을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뭐 사전에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없어요. 다. 뭐 라인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고 좀 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라인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네. 나 아는 지인이니까 어디에 자리 네. 났을 때 한번 이렇게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거나 근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못 받을 때는 처음 딱 돼서 불러주는 곳이 있었을 때 진짜 기쁘셨겠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불러준 적은 사실 없고 이게 비하인드가 그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조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부지휘자 정식 부지휘자는 아닌데 연습 지휘자라고 하거든요. 뭐 월급도 없어요. 근데 그 지휘자님이 늦거나 뭐 아프시거나 다른 데를 갔을 때 긴급하게 투입돼가지고 연습만 시키는 그 포지션이 있는데 그거 언제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연습에 가 있었거든요. 그냥 대기 상태인 네, 거네요. 왜냐면 그 단원들이랑 지휘자랑 만든 그걸 알아야지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거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분 늦고 그분이 하루 안 오시면 제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 없는 지휘자로 좀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많이 다치시고 이런 건 아닌데 오늘 하루 정도만 하루 정도만 하면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왜냐면 같아도 지휘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네. 연습지이긴 하지만 네. 하시는 모습을 다른 단원분들이나 다른 분들 봤다가 진짜 요 순간에도 멋있고 잘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좀 좋게 보셨던 분이 이제 저한테 다른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맡으실 때 저한테 제안을 주셔서 처음 지휘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요거를 처음에 하실 때 저는 지휘를 하시는 모습을 딱 떠올리면 네. 항상 이게 손동작이 이렇게 네, 움직이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춤추는 것 같은 네. 느낌이기도 해서 그럼 요런 것들 하실 때 좀 어떻게 연습 같은 걸 좀 그 지휘자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건 사실 악보 공부인데 네. 이 바턴 테크닉이라고 이 지휘봉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있고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게 프로페셔널 지휘자들이라 그러면 수십 년을 연습을 하고 뭐 거울 보고도 연습하고 때로는 이제 뭐 레가토 부드러운 거 지휘할 때는 뭐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데서 이렇게 물결을 느끼면서 근육 운동도 물속에서 하고 이렇게.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가들의 그 비법이 있어서 그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의지를 보이면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 봤더니 너가 원하는 음악과 지금 지휘와 좀 일치하지 않는데 보완하는 방법은 이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 뜬금없는 생각이긴 한데 네. 손짓을 혹시 잘못하시거나 이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휘를 하다가 작아지는 부분에서는 먼저 내가 뭐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작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작아지세요. 예를 들면 팀파니 같은 경우에 되게 오래 쉬고 있어요. 막 50마디 쉬고 있다 이제 한 번 나와야 돼서 내가 사인을 탁 주면 나오는데 긴장해가지고 한 마디 전에 먼저 사인을 준다든지 못 준다든지 물론 그분들은 프로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게 있잖아요. 이왕 잘하고 있지만 내가 같이 느끼고 있다고 해줬을 때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 지휘자들이 이제 가끔 하는 실수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뭐 악기 사인을 주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했던 노하우들은 그 리스펙트하는 건 이렇게 지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표정과 이제 플루스 솔로가 나오면은 내가 선생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지휘했을 때 더 좋은 소리가 나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네. 지휘자가 나오는 네. 그런 것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연주를 지휘가 갑자기 빨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주하시는 분들 막 템포가 계속 빨라지는 네, 네.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가 좀 궁금했었어요. 있어요. 그럴 수가 있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손동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인천공항에서 했는데 이 클래식 홀이 아니어서 이러면 울림이 없어요. 그럼 평상시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러면 뭐 빨리 갈게요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네, 지휘로 하면 되고. 순간적으로 보고서 반응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놀랍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지휘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지휘를 막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싹 내려놓고 그냥 같이 웃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단원들은 열정적으로 하니까 같이 무언가 호흡하고 네. 있다라는 느낌이 네. 딱 드는 순간 진짜 희열이 저희가 너무 바보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 네. 저희끼리 무슨 말을 했냐면 지휘자분이 막 지휘를 하시다가 손을 탁 내려놓으셔도 알아서 연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어떤 선생님처럼 나를 따라와 이런 느낌보다 이미 연습되고 교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잘할 수 있게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렇게 사인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음악의 캐릭터들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차이콥스키 뭐 발레를 하는데 뭐 플룻이 아주 멋있게 연주를 해요. 그때는 정말 아주 반짝반짝 연주했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게 불어. 그 느낌을 같이. 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현업무로 좀 이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무에서 이제 지휘자 분들의 종류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속이실 수도 있고 네. 객원이시거나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종류는 어떻게 좀 구분이 되나요?